자, 콘크리트의 성질과 강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장단점, 출제가 몇 번, 2번 정도 나왔었는데요. 자,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아주 큰다라는 거, 그게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형태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제하고 잘 접착된다는 거. 우리가 콘크리트 할 때 콘크리트만 쓰지 않죠. 거기에 철근 집어넣습니다. 또는 H빔, 철골도 집어넣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부착이 돼서 방청 효과가 콘크리트가 있다라는 거. 자, 그게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무겁다라는 게 단점이 되고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인장 강도가 작다라는 것도 단점이고, 또 하나, 얘를 잘 만들었는데 얘를 어떻게 보수하거나 제거할 때 조금 문제가 되겠죠. 크기 때문에 무겁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말리려면 며칠이 걸려요. 28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강도 5가 나오기 때문에 28일 정도. 그게 바로 얘의 장단점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순서를 보시게 되면 우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목적인지, 얘가 무슨 뭐 큰 구조물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주택인지 거기에 맞는 소요 강도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소요 강도. 요구 성질에 대한 소요 강도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 배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배합 실시하고 현장 배합 실시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합 선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요. 자, 콘크리트의 물기가 시험에 나왔었네요. 10년도, 9년도, 7년도, 6년도 출제됐는데, 자, 콘크리트 물기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반죽할 때 잘 비벼지는지 이걸 우리가 시공연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걸 우리가 콘크리트의 물기다 아니면 워커빌리티다 시공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워커빌리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바로 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걸 잘 비벼서 이렇게 바카스통 같은 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짐민도 다 하시고요. 그래서 얘를 싹 엎어서 뜯었을 때 얘가 폭삭 가라앉아요. 그러면 되게 묽은 거가 되겠고 잘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된 비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 이만큼 무너지는 우리가 거리 X를 우리가 슬럼프 시험에서의 슬럼프 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 분리가 왜 일어나느냐. 자, 너무 질 경우에 너무 묽게 됐을 때 물과 골재, 시멘트가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재료 분리가 일어나고요. 또는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을 때 또는 입도가 적당하지 않을 때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재료가 분리가 일어난다. 자, 그럼 재료 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블리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블리딩은 시멘트와 골재 입재가 침하됐을 때 어떻게 물이 분리돼서 상승해요. 상승해서 콘크리트 표면으로 떠오를 때. 자,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강도도 떨어지겠고요. 수밀성, 내구성 다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턴스라는 것은요. 이렇게 블리딩이 일어나면은 미세 물질이 어떻게 여기 보세요. 뽕뽕뽕뽕뽕뽕. 요렇게 요거 지금 연결해서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층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칠 때 미세먼지나 미세 그런 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에 절투돼서 이음부를 어떻게 잘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저씨들이 뭐 같은 걸 밀고 있죠. 그런 미세 부분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곱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콘크리트의 강도는 우리가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축 강도. 자, 거기 나와 있고요. 압축 강도는 어떻게 콘크리트 강도 표준 양생을 한 28일을 우리가 압축 강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양생할 때는 습윤 양생 여러 가지 양생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물을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따끈따끈하게 열이 발생하는데 그때 가만 놔두게 되면 금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물을 뿌리면서 수중 양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문제 다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이제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우리가 시멘트도 했었는데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에다가 뭘 섞어요? 모래, 자갈을 섞어서
물과 함께 혼합하는 걸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철근을 넣지 않으면 묵은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밑창이나 버림 콘크리트 같은 거 사용할 때 묵은 콘크리트 쓰게 되고요. 중량 콘크리트는 가벼운 거. 그러니까 중량 콘크리트는 무거운 거겠죠. 중량, 무거운 거니까.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방사 차폐 목적으로 쓸 때 우리가 중량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경량은 가벼운 거겠죠. 가벼운 거. 자, 요즘은 ALC라는 콘크리트가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 그림에 보시는 게 요건데요. 중량이 가볍고 단열 성능이 우수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화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는 사용하기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ALC 문제 한번 출제됐으니까 문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고, PS 콘크리트, 시험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자, PS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요. 공장에서 어떻게 PS 강제나 피아노선을 재축 방향으로 당겨요. 당겨가지고 이런 압축기 같은 거에 미리 콘크리트를 압축력해서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PS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 미리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소요 강도보다 더 높게 저항할 수 있게 만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PS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특징으로는 장습한 구조가 가능하고 넓은 공간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거푸집, 이렇게 거푸집을 짜요. 거푸집을 짠 다음에 프리팩트니까 거푸집 팩 속에다가 어떻게 미리 골재나 이런 것들을 채워 넣고선 위에서 모르타일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건데, 재료 분리나 이런 수축 균열이 보통 콘크리트의 2분의 1로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일반 콘크리트 그냥 이렇게 레미콘차에 비벼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도 꼼꼼히 푸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